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 보면은 무지하신 분들 네. 골대녀가 해도 이기는 거 아니 화면으로 보시지 말고 현장 와서 한번 이소미 선수에게 공을 주고 앞에 서 계셔 보세요. 아마 자리를 피하게 될 겁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세요. 뭐 아니에요. 슈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장 오호입니다. 네, 오늘 여충 매거진 4호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또 최현준 캐스터랑 조원석 캐스터 우리 주전조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아주 분위기 좋은데요? 오늘 뭐 날씨도 상당히 네. 맑더라고요. 조금 덥긴 그러니까요, 한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나왔는데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네, 좀 더워가지고 제가 에어컨 잠깐 틀고 와도 괜찮을까요? 아, 네. 제가 에어컨 틀었어요. 좀 온도를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잠시 화면에서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 조정 중. 네, 여충 매거진 4호 첫 번째 오프닝 토크는요, 이 지난 회차 방송에 대한 저희가 좀 피드백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 KC에 대한 이 토론에 관해서 네. 저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KC가 과연 혹사냐 아니냐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비행거리나 훈련 일정 같은 걸 생각해봤을 때 네. 혹사라는 의견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저희가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KC 유진페어 선수의 어떤 성인 대표팀이나 그리고 17세 이하 대표팀 이 일정이 혹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좀 경험 측면에서는 대표팀에 발탁될 수는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였는데 전혀 혹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네. 저희도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네, 보는 네. 거는 사실 경기 수를 많이 뛰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네. 헌튼이 지금 소속팀에서의 경기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표팀에서라도 이제 경기를 뛰고 경험치를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U17, U20 그리고 성인 대표팀에서 뛸 때마다 먹는 경험치가 조금 다르잖아요. 있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경험치를 조금씩 많이 먹다 보면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의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험에 관한 부분 조원석 캐스터가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 이전에 뭐 파리올림픽 예선도 뛰었던 거 맞고요. 뭐 물론 U17 아시안컵도 뛰었고요. 네. 뭐 계속 국가대표 소집되면서 평가전도 많이 치렀는데 그런 거랑 이 U17이라는 대회를 본인이 에이스로 이끌면서 월드컵에 나가는 거랑 완전히 또 KC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경험치 면에서도 사실은 못해도 둘 중에 한 대회는 꼭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표팀이라는 게 어느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대회가 이제 각자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데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에서 열리든 아니면 파리에서 열리든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 때문에 혹사라고 볼 여지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부상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장거리 비행을 하고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 혹사라고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혹시 혹사 당하고 있나요? 저요? 당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제 몸은 잘 모르겠어요. 제 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요? 네. 어제 또 장거리 출장 네, 다녔어요. 어제 또 상주에 다녀왔는데 근데 그 경상북도 상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경북 초입이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걸어갈 만도 해요. 그래요? 상주까지요? 네. 한 8일 정도 걸려요. 맞잖아요. 가끔 걸어 갈 다니시 거잖아요. 네. 상주 앞으로 갈 거잖아요. 네, 가야죠. 가끔 걸어 다니시잖아요. 네. 상주까지요? 제가 무슨 과거 시험 그런 것도 아니고 말 바꿔 타면서 운경세제 넘어갈 때쯤에 이제 소리 좀 나오거든요. 네. 맞죠. 근처에 이제. 네. 아무튼 경북 초입이라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뭐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뭐 연령별 대표팀의 성적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한 선수를 혹사시키는 것은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도 충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는 얘기죠. 확실히 이 대표팀 성적보다는 이 선수의 성장이 더 중요하겠고요. 물론입니다. 이 선수가 만약에 이때 크게 다쳐서 이제 앞으로 경기를 뛸 수 없게 되고 혹사가 돼서 이제 체력적인 이슈가 발생한다면 미래의 이 소중한 보석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령별 대표에서 각각 그 팀의 감독들 그리고 그 팀의 선수들이 팀 꾸려서 딱 대회 나가면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얻는 건 물론 최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선수 한 선수가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더 큰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지난주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살짝 전달에 오해가 좀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 잘못이 제일 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본을 너무 늦게 썼어요. 맞아요. 제 잘못입니다. 네. 제 잘못이고요. 앞으로 토론 콘텐츠를 준비할 때 특히 이 출연진들이랑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방송이 좀 어떻게 비춰질지까지 좀 잘 고민을 한 이후에 짜장새우로가 더 좋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 댓글로 많이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여자 대표팀이 미국과의 친선전 1차전을 치렀습니다. 네. 자, U20 대표팀도 경기를 했고 우리 성인 대표팀도 경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성인 대표팀 이야기만 좀 오늘 방송에서 좀 하려고 해요. 네. 성인 대표팀은 결과는 4대 0으로 패배를 했고요. 1차전에서 좀 아쉬운 성적이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네, 그렇죠. 전방 압박도 하면서 여러 차례 미국의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초반에 전방 압박을 하면서 슈팅 찬스를 몇 번 가져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 볼 때까지만 해도 정말 준비를 잘했다. 그렇죠. 압박이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나 세계 최강 미국은 그 압박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네. 어느 순간 이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전반 20분부터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왜 웃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저는 경기 초반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대적 약팀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약팀이잖아요, 사실. 너무 그렇게까지 깔고 갈 건 저는 없어요. 왜냐면 이 정확하시네요. 상당히 약팀이라는 얘기를 왜 피파 랭킹 하냐면 20입니다. 저희 해외파도 몇 명인데요. 조소연, 최유리, 이근민, 지소연, 아, KC. 그래요. 자, 해명하세요. 이게 모두 다 슈림프의 탓입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상대적 약팀, 그렇죠, 상당한 약팀이라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상당한 약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면 사실 이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는 보통은 이제 많이 내려앉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수비적으로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콜린 벨 감독이 젊은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데려왔고 대표팀에 발탁을 했고 그래서 좀 도전적인 어떤 미국 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도전적인 미국 원정답게 도전적으로 전반전에 오히려 압박을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콜린 벨 감독이 그래도 이번 미국 원정에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가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과는 조금 아쉽게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 약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표를 놨다. 네, 이렇게 막표를 보면 본게 될것 너무 같아요. 좋았습니다. 네. 네네. 이런 시도를 하는 건 물론 좋았습니다만 일단 네. 말씀해주신 대로 미국이 이 압박에 좀 해답을 찾은 이후에 좀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대인방어 능력에서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고 또 이후에는 우리가 빌드업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실수가 있으면서 미국의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우리가 선제골을 좀 실점을 했습니다. 이때 선제골 장면 좀 돌이켜 보면은 고윤아 선수가 상대 공격수를 이렇게 등지고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패스기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공도 건드리지 못했고. 네. 그러면서 완벽한 침투 패스가 들어갔고 그 수비 뒷공간으로 따라 들어갔던 이 스완슨 선수를 이은영 선수가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네. 따라 들어가는 타이밍이 약간 늦으면서 네, 선제골을 좀 완벽한 찬스에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스완슨 선수가 조금 뒤쪽에 있었는데 음. 갑자기 빠르게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은영 선수가 약간 놓치고 있고 공을 보고 있었어요. 음. 그리고 스완슨 선수가 옆에 지나가니 그제서 이제 조금 늦게 따라가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벌써 스완슨 선수는 도착을 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저희가 이 고윤아랑 이은영 선수를 탓한다기보다는 네. 잠시 뒤에 이야기할 네. 선수 기용 면에서의 어떤 이 제안들 저희가 좀 뒤로 좀 밀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이후에 나왔던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에 한 차례씩 또 연달아 나왔습니다. 확실히 미국 선수들이 이제 덩치도 크고 피지컬도 좋고 키도 크잖아요. 맞아요. 특히 데이빈슨 선수가 정말 이 타점이 높아요. 네,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홍예지 선수가 이제 막으려고 갔었는데 완전히 그냥 밀리면서 거의 머리 반 개 정도가 차이 나는 기 맞습니다. 차이였죠. 네, 그래서 네. 그대로 헤더 득점을 통해서 이제 득점을 하나 더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이 홍혜지 선수가 WK리그 보면은 이렇게 헤딩을 따일 거라고 생각이 들 만한 선수는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어떤 우위는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요.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 뭐 마크를 못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수비수가 그렇죠. 붙었잖아요. 맞아요. 수비수가 붙으면 정확한 헤더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방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걸 다 이기고 나서도 헤더로 정확하게 꽂아 넣으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구나. 네, 생각을 좀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 끝나고 바로 후반전 들어가면서 홍혜지 선수가 빠집니다.
그리고 김혜리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번엔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실점.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실점. 네. 전문 센터백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데이빈슨 선수가 완전히 프리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 날라오니까 머리로 그냥 밀어 넣으니까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마크가 센터백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네. 수비가 좀 꼬였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고 나서 뭐 후반전에도 계속 뭐 잘 버텼는데 73분경에 측면에서 빌드업이 우리 패스가 차단이 된 이후에 미국이 뭐 한 번의 패스로 그대로 이 뒷공간으로 찔러 넣으면서 스완슨 선수가 깔끔하게 실수 없이 넣더라고요. 네. 아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그 스완슨 선수의 움직임이 네네. 너무 좋았었고 그거를 놓쳤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물론 너무 잘 들어갔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역시나 미국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 수비에 대한 이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 경기였습니다. 네, 사실 이때도 스완슨 선수 쪽으로 시선을 못 두고 있었던 선수가 몸의 자세가 약간 무너졌던 선수가 센터백 네. 자리에 있긴 했는데 그 선수가 이영주 선수였어요. 미드필더잖아요, 이영주 그렇죠. 선수. 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전문 센터백이 없는 없었다. 포지션이에요. 네. 없는 포지션에 전문 센터백이 없어요. 참 사실 에이스 선수의 포지션 변화는 국가대표에 한 번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국가대표 경기 때 뭐 남자 성인 대표팀으로 따지면 모로코의 하키미 선수는 오른쪽 풀백이지만 오른쪽 윙포워드로 나서든지 스트라이커로 나서든지 이런 식의 포지션 변화는 분명 있어요. 뭐 알라바도. 네, 알라바도 오스트리아에서 그렇고요. 마음대로 네, 뛰죠. 알라바 선수도 그렇고 물론 여자 대표팀에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포지션 변화를 다양한 너무 많은 선수들에게 가져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그 위치에서 적응하기는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사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더라도 네. 어느 정도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바꿔주면 적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아예 전문 센터백 한 명도 없이 경기를 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그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괜찮았던 장면이 좀 기억을 해본다면 강채림과 지소연의 측면 연계 플레이.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지소연 선수가 이 백힐로 너무 잘 내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공간이 열렸을 때 강채림 선수가 그 볼을 받았었고요. 그대로 이제 크로스를 올렸지만 막히고 말았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전후반 통틀어서 오른쪽 측면에서 나온 공격 중에 가장 좋은 공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지소연 선수는 뭐 중앙에서 출발하더라도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이런 공간들을 잘 봐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소연 선수가 이 기동력이 많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가 공격하는데 그런 활력을 잘 불어 넣어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개인적으로 지소연 선수가 WK리그 있다가 미국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지소연 선수의 피지컬적인 컨디션은 작년에 뛸 때보다 조금 더 좀 빨라지고 더 활동량도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상위 리그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인터뷰도 했잖아요. 네.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지소연 선수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대표팀 발탁 명단 자체가 네네. 조금 공격적인 어떤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수비수로 뛰기에는 그 위쪽에 위치해야 조금 더 어울리는 선수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을 상대로 잘 풀어냈어요. 공격적으로는 잘 풀어냈는데 수비 얘기가 조금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아까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되게 잘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5백이었잖아요. 네. 5백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필더 2명도 내려앉아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굉장히 그렇죠, 수비적으로 그렇죠. 나왔는데 하프 스페이스가 계속 뚫려요. 그 얘기는 선수들이 수적인 우세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에서의 어떤 부적응 때문에 그렇죠. 좀 위치 잡기를 어려워해서 공간을 계속해서 내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던 이번 1차전이었습니다. 네, 이번 1차전 본격적으로 이제 백스리 포메이션 얘기를 좀 해보면 네. 3-4-3으로 나왔는데 백스리가 왼쪽에 고유나 가운데 홍혜지, 오른쪽 이은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홍혜지 선수를 빼고 나머지 2명은 원래 스트라이커 보던 선수, 원래 윙어 보던 선수가 지금 센터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백스리의 양쪽 윙백에 왼쪽에 추효주 선수가 나오고 오른쪽에 강채림 선수가 나왔어요. 네. 미국을 상대로는 사실 우리가 내려앉아서 수비해야 될 시간이 더 긴 건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추효주 선수나 자제하시고. 네. 대표님의 카톡. 아이고 네.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단톡입니다. 네. 단톡이라서. 네. 아이고 대단한 것도 아니네요. 네. 네. 자, 5백에서 양쪽 윙백들은 추효주랑 강채림이 나왔는데 미국 상대로 우리가 좀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수비들이 다 약간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용이 과연 맞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고윤환 선수는 이제 대표팀에서 센터백 실험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키도 크기 때문에 확실히 강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키 큰 센터백이 필요한 그렇죠.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네. 고윤환 선수가 거의 180cm 가까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윤환 선수의 센터백 변화까지는 괜찮은데 이은영 선수가 이번에 국가대표팀에서 처음으로 센터백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가끔 이제 윙백으로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첫 센터백 이은영 선수 입장에선 좀 힘든 위치가 아닐까. 왜냐면 익숙하지도 않고 소속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이제 윙어나 공격수로 에이스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센터백을 한다. 좀 안 어울리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적응이 덜 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위치에서 지금 W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은영 선수가 나왔던 위치에서 김진희 선수가 있고 김진희 그렇죠. 선수도 있네요. 이번에 뽑혔다가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상이라고는 하지만 뭐 굳이 국가대표로 발탁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김민진 선수도 되게 잘하고 그렇죠. 네. 네. 되게 잘하는 센터백들은 사실 많아요. 많습니다. 있어요.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전문 센터백들이요. 네네. 많아요. 그 이은영 선수가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이은영 선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청양 WFC 그러니까 국가대표 원정을 가기 전에 청양 WFC 경기에서 네. 세종 경기였죠. 네. 근데 이은영 선수가 후반전에는 센터백으로 위치를 바꿨어요. 그때 위치를 바꿨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 생각에는 조금 많이 아쉬웠거든요. 이은영 선수의 위치적이나 어떤 그 위치상에서의 활약들이 네네. 아쉬웠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국가대표는 분명 수비수로 발탁이 되었는데 이은영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공격수로 기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은영 선수 개인적인 능력은 참 뛰어나고 네. 좋은 선수인데 네. 이은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어색한 옷을 입다 보니까 네. 이런 수비적인 훈련보다는 공격적인 훈련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 어색한 상황에서 이렇게 센터백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사실 그 다른 영상에서 왜 이 공격수들을 자꾸 수비수로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공격 쪽에 많은데 그 선수들을 다 뽑고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리에서 양쪽 윙백 또 센터백을 한 명 내려서 기용하고 이런 판단들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변호 아닌 변호를 했었는데 사실 미국을 상대로는 좀 다른 플랜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4월에 매치 필리핀이랑 했잖아요. 네네. 네. 필리핀이랑 할 때는 공격 잘하는 선수들 최대한 많이 넣고 열심히 공격하는 게 맞는데 네. 미국이랑 할 때도 우리가 공격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억지로 수비에 넣어서 기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내려앉아서 지켜도 모자랄 판에 내려앉는 과정에서 약간의 서툰 수비로 실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결과면으로도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강팀을 상대할 때는 조금 더 강팀을 맞는 전술을 사용해야 되고 실험적인 전술을 사용할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랑 비슷하거나 약팀을 상대로 할 때는 조금 실험적인 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강팀이랑 할 때도 실험적인 거 해서 통하면 좋죠. 그렇죠. 근데 너무 실험적이었어요. 네. 그냥 조금만 변화를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너무 많은 변화를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약간 패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재능 있죠 선수들 이은영 선수 뭐 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에요. 재능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아니고 그쵸, 공격적으로 그쵸. 재능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재능이 있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최근에 현대 축구 흐름을 얘기할 때 네. 주도적인 축구를 항상 해야 된다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볼 플레잉, 그러니까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네. 포지션을 막론하고 더 중용을 받는 흐름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 수비 쪽에도 재능 있는 선수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콜린멜 감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조금은 다른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전문 센터백으로 재기량 해줄 수 있는 선수가 2명은 있어야죠 팀에. 그렇죠. 지금 아무도 없었잖아요 후반전에. 그래도 네. 뭐 아직 1차전이니까 뭐 평가전이니까 2차전에는 조금 더 다른 플랜으로 아마 나올 네. 것 같아요. 이제 원정까지 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1차전이니까 예전에 필리핀을 상대로 했었던 그 전술을 사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게 안 통하냐고 아마 전술 수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지난 제가 혼자 찍은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다 조회수요? 그렇죠. 질투나요 그거. 그러니까 300회를 넘어서 근데 내용이 그만큼 좋았으니까 그런 아, 거예요. 그렇죠. 네. 국가대표 선발. 국가대표 선발 얘기. 대해서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네. 어쨌든
그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24년은 실험을 하는 한 해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실험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 감독이 오더라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평가전을 통해서 확인했던 어떤 요소들 중에서 고윤아 선수의 센터백 기용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확실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키 큰 센터백이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뭐 약팀이랑 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번에도 미국이랑 했을 때 세트피스 찬스에서 많이 헌납을 했잖아요. 맞아요. 점점을 헌납했는데 그만큼 이 세계에서 강팀이라고 하는 팀들은 다 키 큰 공격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키 큰 센터백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 센터백 역할을 고윤아 선수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포지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비 포지션에서는 피지컬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건 막론하고 피지컬이 일단 우세를 가져가야 조금 막을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윤아 선수의 센터백 기용은 좋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네. 소득이 좀 있어서 그렇죠. 다행이네요. 결국에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득을 그렇죠. 맞아요. 네, 실험이 얻을 수 있으니까. 있었던 거죠. 맞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콜린벨 박사님의 실험실 축구연구소 파이팅. 닥터 콜린벨. 닥터 콜린. 네. 굿. 예. 좋습니다. 어색하니. 자, 이어서 네, 두 번째 토픽입니다. 네. 두 번째 토픽은 지금은 진주시대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소녀체전이 있었는데 초등부에서 남강초 그리고 중등부에서는 진주여중이 각각 우승을 하면서 진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진주에서 축구 시작한 지가 2012년, 1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네네. 남강초등학교와 그리고 진주여중 다 그때쯤에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결실을 맺게 됐어요. 특히 남강초등학교는 이번에 소년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었고요. 그 놀랐어요. 네, 원래 항상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처음. 소년체육대회 말고는 우승한 대회가 정말 많죠. 작년에만 해도 2개의 대회를 우승했었던 네. 남강초등학교였고 그렇지만 올해는 난강의 독주 체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부 대회 이 내용을 최현주 캐스터가 좀 스탯을 정리를 해왔죠. 네, 일단 볼까요? 네. 소년체전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라운드에는 남산초등학교를 만나서 7대1의 승리를 거뒀는데 배진솔 선수가 전반에 5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는 정재희 선수와 고경민 선수. 뭐 2라운드에는 사실 이 소년체전에서 가장 어려운 라운드였을 수도 있어요. 하남중앙초등학교. 2라운드를 하남중앙초등학교를 만나서 2대0 승리, 배진솔, 배수빈 득점이고요. 준결승 또 광양중앙초등학교, 사실 여기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3대0의 승리예요. 또 배수빈 선수와 배진솔 선수 또 전반에 3골을 터뜨리면서 베베디오. 네, 준결승에서 또 결승전으로 갔고 결승전에서는 하세요. 또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강릉FC 11세 이하팀 위민 U12 위민 만나서 8대0 승리. 여기도 또 배진솔 3골, 정재희 2골, 배수빈 2골, 박사랑 1골. 배준솔 선수는 그러니까 대회에서 도합 4경기에서 10개 득점, 남강초등학교 주장으로서 최우수 선수상 수상을 했고요. 네. 앞으로 또 배진솔 선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연맹전 얘기를 하자면 춘계인데 우승을 또 했어요, 남강초등학교가. 그렇죠. 네, 1라운드 광양중앙초등학교 5대0 승리, 세종 참샘초등학교 8대0, 상대초등학교 10대0, 서울 우이초등학교 준결승 만나서 6대1, 광주 하남중앙초등학교도 만나서 4대0 승리. 대회에서 총 1개의 실점밖에 없고요. 또 배진솔 선수 최우수 선수상 춘계대회에서 5경기 15골. 이야. 이게 그렇네요. 배진솔 선수가 작년에도 남강초등학교에 있었던 그때 5학년의 선수였는데 네. 그때도 잘했는데 지금 6학년이 됐어요. 제일 큰 언니가 됐고 주장이 됐잖아요. 네. 진짜 기량을 만개하고 있어요. 이제 6학년이면 내년에는 중등부 무대로 네. 올라가는 네. 배진솔 선수가 될 텐데 네.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가 하나가 또 나타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남강초 선수들이 진학을 하면 대부분 가는 학교가 있죠. 바로 경남 진주여중입니다. 자, 진주여중도 이번에 현대초원중을 잡고 소치 우승을 또 따냈어요. 맞습니다. 진주여중은 작년에도 소년체육대회 우승을 했었고요. 네. 올해도 우승을 하면서 작년에 첫 우승이었는데 이번에 2번째 우승. 2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게 핵심적인 선수들을 보면 다 이제 남강초등학교 출신들이 조금 많아요. 뭐 최세훈 선수라든지 이소미 선수라든지 정말 남강초등학교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선수거든요. 특히 최세훈 선수가 이번에 물론 득점은 없었지만
미드필더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최우수 네. 선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난강 초등학교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진주여중으로 진학했기 때문에 진주여중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라운드부터 경기를 보면 한반여중을 상대로 4대0 승리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은재 선수의 2골, 백서영 선수의 1골, 권효리 선수의 1골이 있었고요. 네.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2라운드의 경기입니다. 광영중학교 정말 역시. 네, 잘하는 팀이잖아요. 네. 광영중학교에게 전반전 2대1로 뒤진 채로 후반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반전에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했었는데 하은재 선수의 1골, 백서영 선수의 1골이 있었고 이소미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결승 역전골을 이뤘습니다. 이소미가 네. 게임 체인저였네요. 결국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준결승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역할을 했었는데 네, 네. 세종 PSC 상대로 3대2 승리를 했었고 네. 그때는 배서영 선수의 2골, 백서영 선수의 1골 뭐 무난하게 승리를 했고요. 결승전에서가 사실은 뭐 광영중도 어려웠지만 현대초문중학교 뭐 너무 어렵다. 가장 막강한 벽 같은 존재잖아요. 일황이죠, 네, 일황. 일황이잖아요. 춘계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었던 팀이고 물론 이 춘계대회에서 진주여중도 현대초문중 상대로 정말 선전을 했습니다. 1대1로 비겼었는데 승부차기 끝에 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수를 하고자 이번 결승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결승전에서 전반에 2대0 이야. 그 리드를 후반전 끝까지 가져가면서 후반전에 한국희 선수에게 한 골만 헌납하면서 네. 그대로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었던 진주여중입니다. 심지어 이 U17 아시안컵 뛰고 돌아온 한국희가 있었던 현대초원중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중학교도 거의 주전 멤버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초원중학교를 잡은 진주여중. 이번에 또 여왕기 대회가 이제 열리잖아요. 네. 중등부에서 여왕기 대회 지금 입상하면 3위안에 들면 또 나이키컵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이 동기부여가 크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소미 선수가 제가 초등부 대회 중계하러 가가지고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소미 선수가 발목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슈팅을 때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소미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차는 것보다 더 세게 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선수들이랑 확실히 구질이 다른 킥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그때 경기를 봤었는데 그때 난강초등학교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이소민 선수와 염채리 맞아요. 그 두 명의 선수의 호흡이 너무 좋았고 슈팅을 하는데 저는 그때 초등부 경기를 처음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내가 차도 저걸로 저렇게 안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쟤네들 왜 이렇게 세지? 진짜 만약에 허벅지 씨름이나 발목 이런 거 싸우면 제가 질 것 오. 같아요. 진짜로. 그만큼 네, 강력한 발목에 슈팅을. 이어서 허벅지까지. 그렇게 슈팅을 강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는 발목 힘과 허벅지 힘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댓글 보면은 여자 축구 경기하면은 정말 이 무지하신 분들, 네. 무지하신 팬분들께서 네. 골대녀가 해도 이기는 거 아니? 골대녀보다는 제가 슈팅 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화면으로 보시지 말고 현장 와서 한번 이소미 선수에게 공을 주고 앞에 서 계셔 보세요. 너무 네, 무서워. 한 번만 앞에 서 계셔 보세요. 네. 아마 자리를 피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보지 마세요. 네. 그냥 보지 마세요. 네. 뭐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네, 보지 마세요. 네. 많이 삐진 최현준 네, 캐스터. 무거운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 여자 축구에 이제 뭐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저희 이제 경기도 제대로 보지 않고 댓글을 다시 네, 분들이 네. 있으니까 네, 아니 댓글을 달 거면 제대로 보고 네, 댓글을 그럼- 다시던지 안 봤으면 댓글은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욕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이걸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또 관심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뺄게요.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 좋아하는 최현준 캐스터였습니다. 예. 관심, 헤이든. 그만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그만하세요. 예. 자, 그만! 네, 그만! 세 번째 토픽입니다. 세 번째 토픽은 이제 나데시코 리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나데시코 리그는 일본 실업 리그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나라 선수 2명이 올해 데뷔를 해서 뛰고 있는데요. 바로 윤두경 선수 그리고 노혜연 선수예요. 자, 이 선수들의 커리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두경 선수는요, 전북에서 한겨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덕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2년 동안 이 유영실 감독 밑에서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네. 열심히 뛰다가 졸업을 하고 드래프트 신청을 했는데 드래프트에서 아쉽게 낙방을 하고 그 이후에 2020년도 시즌에 서울시청에 추가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청에서 2년 뛰고 창녕으로 넘어가서 2년 뛰고 창녕에서 뛰는 가운데 윤희선에서 윤두경으로 이름을 개명하고 창녕에서 23시즌 끝
끝내고 올해 스페렌차 오사카로 이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혜연 선수는 신하초등학교, 설봉중학교, 오산정보고, 경기도 엘리트 코스를 거친 이후에 고려대학교 진학을 해서 U20 대표도 계속 들락날락하고 네. 고려대학교 4년 주전으로 열심히 뛰어서 졸업하고 2024년 드래프트에 자신있게 나왔는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선택하는 팀이 없었어요. 네. 다행히 또 나디시코 리그에서 팀을 찾아서 선수 네.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윤두경 선수나 노혜연 선수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캐스트? 윤두경 선수 기억나는 건 제가 작년에 창녕 현장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창녕 현장에 이 윤두경 선수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창녕을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윤두경 선수에 대한 팔로워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비적인 강점도 많이 보여줬고 윤두경 선수가 그래서 정말 재능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나데시코 리그에 참가하게 됐네요. 그러네요. 윤두경 선수가 사실 이 서울시청에 들어갔을 때 이 네. 유니폼이 없어서 네, 그렇죠. 네,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새 유니폼을 받고 뛰어야 되는데 시즌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 남의 유니폼을 받고 이제 등에 있는 것만 좀 변화를 시켜서 뛰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윤두경 선수는 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데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맙고 맞아요.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게라도 뛸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본인의 새 유니폼을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 WK 리그의 시스템 솔직히 좀 약간 열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그렇죠. 이제는 안 그러겠죠. 예. 네. 이제 안 그러면 됐죠. 뭐. 설마 그러겠어요. 2020년도 일인데 해가 다르게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그쵸. 있으니까 그래도 네, 그렇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윤두경 선수가 나데시코 리그로 진학을 했고요. 네. 이 노혜연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두 선수가 좀 걸어온 길이 달라요. 윤두경 선수랑 노혜연 선수랑. 노혜연 선수는 엘리트 코스를 쭉 밟고 계속 연령별 대표도 왔다 갔다 하는데 드래프트에서 선택이 안 됐어요. 네. 수비수인데 피지컬적으로도 굉장히 좀 단단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일본 리그에서는 자신의 좀 색다른 색깔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 생깁니다. 네, 그렇죠. 이 노혜연 선수, 물론 윤두경 선수도 아마 도전적으로 일본에 이제 진출을 하신 것일 텐데, 네. 노혜연 선수 역시도 정말 도전적으로 드래프트에 납박을 했는데, 곧바로 일본으로 간 거잖아요. 네네. 정말 도전적인 시도를 하셨어요.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1학년 때부터 주전을 차지했었고, 20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댄서컵 멤버였지만 부상으로 2023년도 네. 고현호 감독이 댄소컵 감독이었는데 네, 부상으로 제외되긴 했어도 아무튼 노혜연 선수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혜연 선수에게 거는 기대가 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좀 많은 성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W2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들이 있는 리그가 나데시코 리그인데요. 네. 이 나데시코 리그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도 뛰고 있고 하니까. 네. 보면 1989년에 일본의 여자 리그가 처음 출범할 때 그때 당시에 L리그라는 이름으로 이 리그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팬들이 나데시코라는 이 페랭이 꽃을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이렇게 이름을 또 붙여줍니다. 그때부터 나데시코 리그라는 별칭이 생겼고 2004년부터 같은 해부터 두 개 디비전으로 나눠서 자체 승강제까지 도입이 됐고요. 2011년엔 일본이 여자 월드컵 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여자 축구에 뭐 막대한 관심과 자본이 유입이 됐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데시코 리그 인기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4년 후인 15년도에 디비전 3 무려 3부 리그 나데시코 리그 챌린지 리그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팀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이게 가능해졌죠. 프로리그를 출범을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W2리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나데시코 리그가 점점 더 팀수를 늘려나가고 승강제를 확장해 나가다가 그 가운데 여건을 갖춘 팀들이 W2리그로 진출하는 방식으로 일본에도 이렇게 프로 여자 축구 리그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네. 좀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이 나데시코 리그가 뿌리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네, 프로리그 그렇죠. 출범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네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K3, K4 형태 이런 식으로 봐도 그렇죠. 무거운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팀들이 많고 그만큼 선수 풀도 많기 때문에 재능 있는 선수도 더욱더 많이 배출할 수 있고 그렇죠. 상당히 인상적인 시스템이에요. 나데시코 리그. K3, 네. K4라는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데시코 리그가 그냥 WK 리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왜냐면 여기도 나데시코 리그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팀이 많아져서 2개의 디비전이 됐었고 그리고 좀 더 팀이 더 많아져서 3개로 승강제를 했고 이제 바닥 기반이 다 다져졌기 때문에 프로가 생긴 거잖아요. WK 리그도 마찬가지로 프로 리그가 아닌 실업 리그입니다.
실업리그에서 우리도 이제 WK리그 인기도 많아지고 팀도 많아지면 저희도 이제 디비전 2개로 나누고 그러다가 좀 더 인기 더 많아져서 3개 나누고 그거 기반으로 끝났네요. 하면 이제 프로 저희도 할 수 있죠. 있죠, 솔직히 있죠. 말하면 네. 그 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죠, 할수 어느 있죠.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WK리그 인기도 많아져야겠죠.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팀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늘어나고 있고 네. 없어진 팀들도 있지만 없어진 팀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팀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서도 여자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있고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도 어떤 가치가 가치가 인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현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죠. 좀 많이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나데시코 리그가 1989년도에 출범을 했잖아요. 오래됐네요. 그때부터 네. 이 나데시코 리그에서 승강제 막 확대를 해가지고 W 리그가 나오기까지가 지금 네. 계산 한번 해보면은 22년 32년 32년이 32년이 와. 걸렸습니다. 32년? 저희보다 네. 나이가 많네요. 그러네요. 그러게요. 89년생이니까. 네. 아유, 언니 누나? 누나죠? 나데시코 누나가 나데시코 네. 누나가. 네. 지금의 모습을 띠기까지는 3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언니. 여자 축구 대단한 선수들 언니네. 입장에서는 다 언니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대단한 그렇죠. 언니죠. 네. 나데시코상. 네, 좋아요. 길을 좀 잃으셨네요? 나데시코상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데 너무 막 급하게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죠.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천천히 네.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천천히 따라가되 어떤 변화의 움직임은 서서히 보여야 보여줘야죠.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8개 구단 체제로 리그 돌아가는 거에 만족하고 있을 상황은 절대 네, 아니다. 그렇죠. 어느 한 네. 부분의 어떤 전환점이 좀 필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나데시코 리그를 롤모델을 삼아서 거기서는 이제 시행착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배워서 저희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이제 짧은 기간, 그러니까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이 32년의 기간보다는 조금 더 짧은 기간 안에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제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과의 교류전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유소년 랩에서 일본과의 교류전을 많이 가져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팀 우리나라의 각 팀 감독들도 그렇고 연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본 자체에 대한 시스템의 이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아 맞습니다. 네, 배우려는 의지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제는 그 시스템을 많이 배우셨고 많이 보셨기 때문에 슬슬 행동에 나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네. 점차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씩. 네. 우리랑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바로 옆 나라에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일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표본이죠. 네, 배울 점들 배우고 우리도 더 빠르게 네. 발전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14라운드, WK리그 14라운드 와. 승부 예측, 손에다 피를 이렇게 붙이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그 제목이 이제 축자라를 가려라 이거 아니에요? 아, 축자를 가려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축 알못을 가려라나요 혹시? 그렇죠. 도토리 이것을 키를. 가려야죠. 아, 네. 알못을 가려야 되네. 네. 그 추갈못만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지금 사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항상 중간만 가고 있기 때문에 위에를 깔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 깔 수 없으니까 밑에 있는 추갈못들을 까는 거예요. 생각보다 영상을 많이 돌려보는데 제가 말로 많이 죽여요 지금. 계속 지금 옆에서 계속 양념을. 아니요. 저는 살짝 이렇게 뿌리고 빠지잖아요. 아, 그게 뿌리긴 하잖아요. 독침을 딱 쏘고 상대방에게 맞아서 어지러지면서 네. 아니 그냥 옆에서 침 한 번 딱 뱉고 아닌 척. 인정하는 거네. 아 제가 그런 걸 좀 잘하기 때문에. 아, 역시. 예. 무섭네. 정말 무섭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종과 네. 문경 경기 김경훈 캐스터라고. 우리 경훈 씨. 데뷔전 그러니까 해설로 데뷔를 했었는데. 해설도 한번 했었고. 또 맞아요. 리그 데뷔. 자, 세종 문경 팬 여러분 댓글 많이 써주세요. 이거 캐스터가 1인 중에 데뷔전 하는 날이거든요. 네.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네,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떨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해설 데뷔전이 문경 세종 경기였어요. 문경 홈 경기였어요. 그러면 뭐. 네. 그럼 뭐, 네. 그럼 뭐. 괜찮네요. 그때 당시에 문경 홍보대사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래요? 최프란의 캐스터. 맞아요. 그날이에요. 그 WK리그 1황 최프란의 캐스터. 랑 했는데 네. 그날 이제 네. 괜찮은 데뷔전을 치렀죠. 네. 웃겼어요, 그날. 맞아요. 그날 되게 저도 신인- 방송 재밌게 봤어요. 신인왕 후보에 들어가나요? 신인왕 후보. 네 분 계시나요, 지금? 네 분
계세요. 그거는 좀 저는 네, 아, 예. 반대 자제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면접 보고 뽑으신 거 아닌가요? 맞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긴 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마음에 들어요. 네, 아무튼 네. 김경훈 열정킹 김경훈 캐스터가 준비를 하고요. 김경훈 네. 얘기면 몇 분을 한 겁니까? 자, 예측 한번 해보죠. 아, 바로 예측부터 가나요? 네, 세종 예측 한번 가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네. 좋습니다. 이유는요? 최근에 세종이 좀 승리가 잘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세종 이기는데요? 네? 잘 안 지는데요, 세종 요즘에? 그러니까 지진 않죠. 아, 그 무승부가 많다. 무승부가 아, 많죠. 죄송해요. 네. 승리도 있지만 무승부가 조금 많은 세종이에요. 아, 네네네. 그리고 문경도 이제 패배는 좀 있지만 무승부랑 패배가 반반이거든요, 최근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딱 문경이 이제 또 무승부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으로 지금 무승부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최현주 캐스터 먼저 갈 수 있나요? 약간 전제를 하나 깔고 가서 네.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드라마틱한 네네. 변화가 각 없다. 팀에게 드라마틱한 네. 변화가 없다면 세종 2대0 승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네. 그렇죠, 충분히. 네. 자, 세종 2대0 승리라고 하셨죠? 네. 제가 지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오나요? 날씨가 제가 얘기하시나요? 6월 8일 날씨. 제가 얘기한 기상청 피셜. 네. 비가 옵니다. 아하. 6시부터 6시부터인데요? 자. 오후 6시부터? 강수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애매한데요? 애매한데요? 20%, 21%. 자, 오후 넘어가면서 비 올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렇긴 한데. 일단 구름은 낀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구름만 껴도 어느 정도 그쵸. 기량이 올라오거든요. 흐린 하늘의 문경. 원정승. 2대1 승리 보겠습니다. 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네. 와, 이거 날씨도 맑으면 진짜 웃기겠다. 날씨까지 틀린다. 날씨까지 틀리면 진짜 웃기겠다. 날씨. 이거는 날씨를, 이제 날씨까지 틀리면 제가 진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럽습니다. 아직 틀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니까. 벌써부터 돌리기 시작하면 안 그러니까. 되잖아요. 최현주 캐스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적어야 저 돼요. 2대0 승리라고 했습니다. 아, 네, 2대0. 세종 승리라고. 네. 저 1대1입니다. 1대1. 좋습니다. 자, 셋 중에 한 명은 맞추겠네요. 그러네요. 한 명은 맞추네요. 네. 결과는 맞추겠네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서울과 인천 경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서 중계를 합니다. 네. 자, 제가 중계를 하니까 저부터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큰 점수 차는 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인천이 이길 것 같다. 네. 그래서 1대0 인천승. 오, 보겠습니다. 1대0. 이유는요? 이유는요? 이유는 뭐 인천이 막 그렇게 막 공격을 막 시원시원하게 골을 많이 터뜨리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직전 경기 3골.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추가못이어서 이런 한계가 있네요. 네. 네. 어쨌든 1대0 인천승 감이 딱 왔습니다. 왜냐면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 3대2 스코어가 최근에 나왔었고 그 전에 2대2 스코어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한 1대0, 0대0 계속 이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인천이 서울을 상대로 2대0 승리 보겠습니다. 0대2 원정팀이 네. 이긴다. 왜냐면 이제 뭐 이의 없이 잇몸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잇몸이 웬만한 이빨보다 세거든요. 맞아요. 거의 금리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깨물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강력한 역시나 패왕의 모습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2대0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최현주 캐스터 바로 가보시죠. 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사실. 어허. 인천이 2대1 승리 보겠습니다. 네. 1대2죠,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서울시청도 골을 넣긴 넣는다. 네, 서울시청도 최근에 한철인 한철인 선수가 선수가 살아났고 공격 플랜에서는 서울시청이 그래도 정돈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공격 그리고 플랜에서는. 김민지 선수가 복귀하는. 네, 김민지 선수가 복귀도 하고 누가 보여줬다고요? 서울시청이요. 누가요? 서울시청이 좋아요. 서울시청이 좋아요. 최현주 캐스터의 시그니처입니다. 왜 이게 제 시그니처가 됐죠? 왜요? 진짜 두 번 하기. 맛있어가지고 네.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서울시청이 공격 플랜이 잘 이루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한 골은 넣을 것 같고 인천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많고 그래서 좀 이번에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네요. 생각이 확실히 이제 이대- 경기를 치르고 네, 미국에서 경기를 와야 치르고 되는데.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어렵다라고 해서 못 이기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 2대1, 1대2 승리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국가대표 생각을 제가 머릿속에서 지우고 저도 있었는데 지우고 있었네요. 맞네요. 왜냐면 이번에 되게 빡빡하거든요. 내일 모레까지 경기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요. WK리그. 근데 너무 빡세요. 너무 빡빡한데요. 왜냐면 근데 이게 빡센데요? 그 안에서도 이동이 길거든요. 미국 그죠, 안에서. 그죠. 네, 네. 미국 안에서도 길고 미국에서 한국에 오면 그러면 6월 네. 김은숙 감독이나 다른 이제 걱정이 WK리그 많을 것 감독들 걱정이 많겠네요. 지금 인천이 좀 많다 보니까 네. 확실히.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역시나 잇몸 축구.
그런 의미에서 세서문창이죠. 이 팀들은 오히려 기회 언더독들. 그렇죠. 기회일 수 있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경주 수원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경주 수원 경기는 누가 하시나요? 제가 합니다. 네. 이나라 위원과 함께합니다. 이나라 해설위원. 나라 올라 이나라 위원과 함께합니다. 현준 나라 조합 밀고 있잖아요. 현준 나라 조합이 요새 저는 굉장히 편해요. 많이 편해요? 하기도 했고요. 왜냐면 네. 개막전부터 같이 하셨어요. 개막전부터 이제 이나라 위원과 같이 해서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럼 김수혁 해설위원이랑 권예은 해설위원은 김수혁 해설위원과 권예은 해설위원이요? 김석 해설위원과 같이 한 적이 없지 없죠. 않아요? 없나요? 네, 권예은 위원도 없습니다. 권예은 위원. 저는 권혜연 위원 유감이네요. 네, 그런데 저는 네네. 그 두 분도 상당히 최고. 만나기만 한다면. 네, 최고, 최고. 네. 최고. 아직 안 해보셨구나. 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나라 위원 중심으로만. 그래서 예상 스코어 어떻게 되시죠? 저 먼저인가요? 네. 그렇죠. 경주 수원. 이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이번 대진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대진이 어렵네요. 네. 저는 이미 적어왔어요. 저는 2대2 무승부 보겠습니다. 2대2 오, 무승부. 충분히.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2대2 이거 무승부. 수원 경기는 득점자까지 예측을 해야 됐어요. 맞아. 나 생각도 못했네. 진행자가 놓쳤는데. 아, 훌륭합니다. 역시 정말. 4회 아니, 출연자. 약간 여담인 게 네네. 전에 한번 저한테 DM으로 슈리프가 네. 진행자 한번 하실래요? 라고 DM을 오는데 많이 힘드신가요 혹시 진행자가? 오늘요? 네. 오늘 괜찮아요. 오늘 괜찮은데? 오늘 괜찮아요. 네. 3회차가 좀 힘들었다? 근데 최현준 게스트가 좀 개인적으로 오늘 좀 힘들어 보였거든요. 괜찮아요? 저 오늘 사실 아까 날씨 맑다고 했는데 너무 더웠거든요. 진짜. 날씨가 맑지 않아요. 그냥 그냥 무더워요. 맞아요. 맑으니까 네. 무더운 거죠. 아까 사실 오프닝 때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했는데 사실 너무 더웠습니다. 아하, 또 의례적인 멘트였군요. 네, 근데 너무 기분 좋아요. 어이먹은 너무 최현준 기분 캐스터였습니다. 경주는 그러면 득점자가 아니고 수원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근데 또 둘 다 경주도 해야죠. 해야죠. 수원 경주도? 경기에 약간 그러니까. 네. 그럼 경주 한번 해볼까요? 네. 표카와 이야. 가시죠. 하실 거잖아요, 다들. 아니에요? 하세요. 표카와 여민지 하겠습니다. 교여. 표여. 교여대 어디죠? 교여대 수원이니까 강진희 선수를 조금 강진희 선수랑 문미아 선수를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국가대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니까 전우라 선수도 힘들 것 같은데 나희 김윤지. 오. 표여 대 낙이. 표여 낙임으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재밌네요. 네. 조은석 캐스터 준비됐나요? 네네네. 네. 적어오셨다고. 적어오신 거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 경주 수원 1대2 수원의 승리입니다. 오 1대2 수원승. 원정팀. 원정팀 원정승. 수원의 승리. 네. 이유는요? 아니 수원이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네. 흐름이 그래도 좋아요. 물론 저번에 역전패를 당했지만 네. 확실한 공격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대표를 갔다 오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물라강전 중에 나이는 잘 쉬고 계시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력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득점자는 당연히 이제 겸주는 표. 나갈 거면서 여러 가시는구만요. 정면으로 가고 그리고 저는 강채림. 강나. 그래도 강철이. 그래도 강채림. 근데 수원이 국가대표 여파도 있고 네. 역전패 여파도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 어차피 일단은 역전패 오래된 이야기고 오래된 이야기. 많이 지났어요. 오래전 그 잘 날이군요. 기억도 안 나요. 오래전 그날이에요? 오래전 예. 그날이라 네. 그거는 이제 과거는 과거에 있고 이제 하는 거고요. 패스트 패스트. 네. 예. 과거 생각하고 있다가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잘 굉장히 떨어뜨려야 전지적이죠. 네. 저도 1회차 이게 출발모사 과거에 맞아요. 일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는 축자랄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현직 축자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축자랄이라고 굉장히 격렬한 눈빛. 왜요? 카메라니까 담겼을 때. 왜요? 아니. 이거 진짜 격렬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신기해서요. 네, 그렇게 왜냐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또 그걸 극복해 내신다는 게 네네. 네, 그게 역시 신기하다. 진짜 패스트 답다. 패스트예요. 네, 패스트 이제 패스트. 고점하시죠. 퓨처이죠. 네, 퓨처.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강나. 조원석은 1대2 수원승, 강나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요. 기대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경주승을 따로 갔었고요. 그렇죠, 경주 그렇죠. 경기에. 그리고 수원 경기에서는
수원 패를 갔었어요. 그렇죠. 수원 팬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그렇기 한 때문에 번만 더. 오. 한 번만 더 지난주에 픽을 답을 믿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추면 왜냐면 경주가 광명 선수 다치긴 했는데 네네.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출이 안 됐거든요. 아 그건 맞아요. 네, 주전 선수들이 다 지금 그렇죠.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제 유리하지 않나 음. 해서 확실히. 2대0 오 2대0 2대0 클리시트. 클린시트 시원하게 갔네요. 네, 이번에 3위의 주인공도 바뀌고요. 오. 득점 선두의 주인공도 바뀝니다. 오. 왜냐면 이게 지금 플레이오프권 결정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3, 4위 바뀔 수 있는 경기거든요. 김지현의 예상으로 WK리그의 역사가 바뀐다. 역사. 똥 싸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게 바뀐다. 그냥 너무 과장. 제 예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 바뀔 것을 예상한다. 바뀔 것을 예상한다. 바뀔 것을 예상한다. 오. 네, 저희는 객체적인 입장입니다. 예.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상했기 때문에 바뀌진 않겠죠 당연히. 무슨 자, 그래서 득점자는 득점자는요. 예. 제가 일단 그 득점 선두가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표.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쿄쿄로 갑니다. 아 뭐야 다 쿄쿄하네. 맞아요. 쿄쿄하네. 맞아요. 네. 그게 맞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게 맞지. 요새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최현준 2대2 쿄요 낙임, 조원석 1대2 쿄 강나, 김재현 2대0 쿄쿄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또 일단은 마지막까지 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네. 세종 문경에서는 3명 중에 1명은 맞힐 거고 그렇죠. 경주 수원에서도 3명 중에 1명만 맞아요. 다 갈렸어요, 지금. 근데 다 갈렸네. 서울 인천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갈리겠네요. 첫 번째랑 세 번째에서. 창녕화천으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창녕화천이 중요해요. 첫 번째, 세 번째가 일단 변별력이 있네요. 네, 변별력이 있음이. 자, 창녕화천 류지혁 캐스터 우리 또 둔산동 선배님이 중계를 맡으셨습니다. 오랜만에 1인 중계네요. 저는 떡회를 안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그러네요. 어디 가시죠? 상주에 상주할 예정이에요. 네, 상주에서 4일 동안 네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문체부 장관기. 네. 고등부 문체부 장관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꽤 재밌어요, 진짜. 네. 자, 창녕화천 경기 예상을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 저부터 가겠습니다. 네. 사실 그 화천승을 보긴 하거든요. 아이, 내심, 뭐. 내심 네. 보긴 하는데, 하는데 자유투를 하는데 던지는데 자, 네. 여기서 변화구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구. 지금 앞에 세 개는 다 제가 그럴 것 같은 거대로 갔어요. 그렇죠. 네, 정배픽으로 갔어요. 이번에 한번 역배 던집니다. 1대 0? 1 무승부.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왜요?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팀에서 그냥 갑자기 마음속에 1대1이 그려졌어요. 아니 왜냐면요 여러분 축구에서 4경기면 한 경기는 이변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요. 이변은 창녕화천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픽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지금 죽자라리신 분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니 맞잖아요. 스포츠 결과에 많이 네, 영향을 네. 받으시네요. 왜냐면 현재 축자라의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유 네, 좋아요. 생각보다 그 수용할 줄 알고. 저는 항상 수용을 해요. 네. 저는 그 결과만 가지고 그 결과를 과거는 연연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가 원하는 인재상인데요. 네, 와. 저는 항상 수용하고 존경합니다. 와. 다음에 대신에 근데 축구 갈못이나 뭐 그런 진짜 무섭다. 바로 열정. 진짜 무섭다. 맞아요. 결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뻔하게 가겠습니다. 네. 0대2. 0대2. 조원석 0대2. 이거는 왜냐면 창녕의 에이스 이은영 선수 지금 미국 가 있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선수. 화천 좀 여유로워요 사실. 그것도 맞네요. 화천에 청가람밖에 안 갔기 때문에 보유나고 간다니요. 보유나 청가람. 뭐 에이스 이수빈이랑 다 그쵸. 계시니까. 이정은 선수도 가긴 갔네요. 이정은 선수도. 네. 되게 힘드네요. 네. 저 여담으로 지난 회차 댓글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최현준 캐스터. 창녕 경기를 준비하면 제가 우리 댓글도 달았어요. 필드골은 최윤준 캐스터 창녕 경기 때문에 저에 대한 관심 감사합니다. 네, 창녕 팬분들이 지금 아주 최현준 네. 캐스터 언제 중계하나 그것만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계한 것들에 뭐 다 필드골이 터졌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가 아니라 원래 알고 계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거는. 카메라 앞이잖아요. 그러세요. 예. 저는 그런데 진짜 죄송해요. 창녕 팬분들 진짜 죄송한데 네.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중계하지는 않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3대0 화천승 보겠습니다. 0대3 화천승. 예. 야 그건 뭐 화천이 또 쇼타임 시작되면 무섭거든요. 예. 맞아요. 네. 화천의 쇼타임을 주도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많이 쉬고 있어요. 이수빈 선수. 네.
그래서 리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13라운드 퀸이었죠? 네, 아, 13라운드 그렇죠. 퀸이죠. 퀸 오브 더 매치.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녕 화천까지 예측을 마쳤고요. 아무래도 승부처는 세종 문경 경기 그리고 경주 수원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의 승부처가요? 네, 우리들의 네. 관전 포인트들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세종 문경은 좀 어떤 부분 보면 좋을까요? 네. 김경훈 캐스터 빙의해서. 네. 저한테 물어봐. 저 세종 문경은 사실 관전 포인트보다 저 1대1 예상은 그냥 삘이었거든요. 네, 문경이 무승부를 그래도 은근히 조금 많이 하고 세종도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이다 보니까 1대1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전력을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이 가진 않고 있어요. 근데 네네. 문경도 이제는 다시 득점을 하고 다시 때도 됐다. 네, 시작됐어요. 올라갈 때도 네, 됐다. 슬슬 올라가고 생각을 있으니까. 해서 네. 그리고 아까 날씨 살짝 흐리다 했기 때문에 그거 반영한 거였어요? 날씨다. 날씨다. 인정하겠습니다. 김경원 캐스터 이거 보시고 관전 포인트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네, 업무에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이런 선배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너무 네. 노다지죠 여기는. 그렇죠. 지금 중계 준비함에 있어서는. 자, 네. 서울 인천 경기는요. 제 생각에 관전 포인트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 국가대표 다녀온 인천 선수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부상자도 많은 인천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부상자가 좀 안 나오는 게 가장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경주 수원 경기 본인이 중계하니까 관전 포인트. 경주 수원 경기는 화력 대 화력. 최근 들어서 정말 화력에 뜨거운 사람들. 진짜 불을 올리고 있는 효과. 경주와 수원이죠. 특히나 이 쿄카와 선수의 활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관전 포인트고, 수원의 활약을 맡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지금은 국가대표 선수들이죠. 활약을 맡은 선수들이 이제 국가대표에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강력한 활약을 낼 수 있을까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창녕 화천 마지막 경기 이 경기 관전 포인트는 글쎄요 어떤 부분이 될까요? 이것도 창녕 입장에서는 이윤영 선수가 국가대표를 갔다 왔기 때문에 확실히 이 에이스 창녕의 살림꾼이라고 불리는 이윤영 선수가 이 체력적인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창녕도 어느 정도의 활약도 살아나다가 살짝 죽었지만 그렇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태고요. 네. 화천은 활약이 너무 세요. 말 맞아요. 그대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특히 이수빈 선수의 활약, 이 퀸이 계속해서 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A매치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안태화 감독님이 과연 어떤 플랜을 짰을까도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새로운 플랜을 상대가 화천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내에서 과연 이 A매치 기간 동안 안태화 감독님의 플랜 변화가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사실- 다른 관전 포인트는 최윤준 캐스터가 아닌 류채훈 캐스터가 정말 과연 최현주 캐스터의 징크스가 여기서 창녕이 필드골을 터뜨릴 수 있을까? 이게 최윤준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좋은데요? 류채훈 캐스터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는 좋은데요? 거죠. 네.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최현준이 아닌 캐스터가 중계했을 때 창녕의 첫 필드골이 나올 수 있을지 네. 이거 네. 또 관전 포인트 맞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말씀해주신 대로 안태하 감독이 전술적 아이디어가 없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보긴 하거든요. 네, 시도가 다양해요. 네네. 그래서 그 다양한 시도들이 어떻게 좀 변화할지 지난 경기 저희가 창녕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서의 아쉬움이 좀 개선이 됐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뭐 화천의 국가대표 다녀온 3명의 선수들 고윤아, 네. 정가람, 또 이정은까지 이정은 네, 어느 정도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위가 다음 라운드에서 좀 바뀔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번 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라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주 네. 수원에서 경주가 이기면 경주가 3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천이 미끄러진 사이에 화천이 창녕 잡으면 또 선두도 네, 지금 그렇죠. 화천으로 바뀌었죠. 바뀔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인천은 첫 패배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도 네. 패배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팀들은 이번 라운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국가대표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다른 게 경주가 수원한테 지고 세종이 문경을 잡으면 아, 또 4, 5위가 4위도 바뀝니다. 맞아요. 네. 진짜 그러네요. 네. 촘촘해요. 5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세종도, 지금 네. 되게 촘촘해요, 승점 차가. 네. 세종이 지금 원래는 인화수경 떨어지고 세성문창 떨어지고 이렇게 작년에 이런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네.
올해 확실히 세종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인허수경세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기로에 지금 이 문경전이 딱 놓여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 네. 정설빈 선수가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세빈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도 가장 큰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A매치 이후에 복귀할 수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죠. 네,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잘 아직까지 부상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부상 얘기는 네. 정확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사실 네. 구단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희 막 터치도 하진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승부 예측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방송 네. 네, 네. 간단하게 각자 소감 말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어땠어요? 저는 벌써 이제 여충 매거진이 4호까지 된 게 좀 놀랐고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업로드 됐는데 갑자기 며칠 뒤에 월요일 가능하시죠? 이렇게 연락이 가능한 사이도 아니고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벌써 월요일인가? 음. 하면서 이제 정말 이 시간에 오기를 기다렸다 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왔고요. 막상 와보니까 역시나 또 재밌는 토픽들과 함께 재밌게 네. 하다 갑니다. 네. 좋습니다. 최현준 캐스터는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네. 했는데 아. 점점 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네, 사실 오늘 좀 더워서, 네, 제가 좀 더위와 추위에 많이 약해서요. 네네.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 1군이 1호가 지금 289인가요? 맞아요. 계속 보고 계시네요. 왜냐면 지난 회차에 별로 안 나왔죠. 그 200을 유일하게 넘겼다고 저희끼리. 맞아요. 그래서 저는 3호를 좀 기대했어요. 3호를 기대를 삼호가- 했는데 제가 좀 약간 그런 거에 또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200을 넘겨야 된다는 네네.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 네. 회차에 좀 200을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약한데 조회수에도 좀 상당히 약하죠. 약하네요. 네, 어떤 그 네. 기록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약해요. 왜냐면 최윤중과 유청의 차이가 3회 차이였는데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부담스럽잖아요. 3회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169회예요. 예. 2회는 191회. 네. 자, 일주일의 시간이 더 있었어요. 아직 더 있으니까 네, 다음 네, 주로 네. 확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많이 봐주시고요. 네. 3호 조회수가 과연 네. 다음 주까지 190회를 넘을 수 넘을 수 있느냐? 있을지. 네, 그게 포인트고요. 그게 관전 포인트고요. 네. 그렇네요. 저는 사실 아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하시죠. 마무리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네. 했던 게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요, 항상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라고 물어보면요, 네. 다른 스포츠 선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유독 한국 여자 축구 선수들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돼서 여기까지 좋아요. 네. 국가대표가 돼서 좋아요. 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많은 분들에게 여자 축구를 알리고 싶어요가 꼭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인터뷰에. 전 이게 물론 개인의 바람으로서 너무 응원해주고 싶고 너무 좋은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똑같은 대답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움도 들어요. 그러니까 선수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발 담그고 있는 이 판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의 삶을 그 목표를 놓고 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리그 나데시코 리그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우리가 나데시코 리그가 월드컵을 기점으로 또 인기가 막 확 늘어났다 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거둬야 좀 여자축구 인기도 올라갈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팬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더 개선이 돼서 우리가 진짜 기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국제대회 성적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확실히 갑자기 U17 월드컵 예전에 우승을 했었을 때도 약간 돌연 우승이었죠. 그러니까요. 갑작스러운 우승보다는 우승할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월드컵이 더 주목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지. 갑자기 결과가 냈다고 시스템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일본의 여자 월드컵
월드컵 우승이 나데시코 리그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이미 나데시코 리그에 팀도 많았고 네, 그 그렇죠. 관심이 들어왔을 때 관심을 받고 열심히 뛸 수 있는 선수 풀이 넓었기 때문에 네, 그 관심이 관심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 네. 이미 두 개의 디비전으로 운영을 한 지 7년 차 됐을 그러니까요. 때 네. 그때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였죠. 네. 준비 없이 국제대회 성적만 바라는 건 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적을 내면 맨날 기적의 4강, 기적의 8강, 기적의 우승. 기적이란 말을 이제 빼야 돼요. 네. 당연한. 네.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실력이 기적을 되어 한두 있으면- 번이면 네. 족합니다. 네. 당연한 4강. 참, 네. 예, 그렇죠. 전력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인터뷰 내용이네요. 그게 좀 여자축구의 부흥을 위해서. 실제로 좀 그런 선수들 많이 본 것 같죠. 네, 정말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속한 어떤 종목에 본인이 뛰고 있는 종목을 좀 알리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선수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캐스터로서도 좀 사명감이 드네요. 그래서 네, 재밌는 방송을 맞아요. 여자축구를 좀 많이 보게끔 네. 맞아요. 해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좋습니다. 여자축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네, 좀 노력을 하고 각자가 있어요. 다들 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네. 저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오른손. 구글 넣겠습니다. 네. 둘, 셋, 슈퍼!